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왜 수학 상하 원을 이렇게 하냐, 수투 언제 올릴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 수원까지는 고등학교 수학 상하, 원, 투, 선택 과목은 제외하고 그 네 가지 과목 중에, 수상, 수하 정도는 그래도 앞에 거를 몰라도 어느 정도 어떻게든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늘 특히 수학상 같은 경우는 중3 때 봤던 거기도 하고 중학교 때 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막 엄청 생소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하도 조금 단원이 이렇게 약간 분리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 단원만 이렇게 해도 뭐 앞에 거 굳이 막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고 수학 원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데 수학 2는 단원이 3개, 극한, 미분, 적분 3개인데요. 극한을 모르면 미분이 안 되고 미분이 안 되면 적분도 안 됩니다. 네,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에 배웠던 3가지 과목 수학 상하, 수학 원을 좀 복습을 좀 착실히 하시길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수2를 할 건데 아마 9월 돼야 수투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일반형이랑 표준형에 대해서 지난주 화요일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복습입니다. 표준형은 y는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일반형은 는 0, 방정식 형태로 쓰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더 파악하기 쉬운 건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꾼 후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 위치 관계를 알아볼 건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걸 먼저 만들어 놓을 걸 그랬네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부분에 있었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그 말고 그냥 평면에서 얘기를 할 때였어요. 자, 이렇게 평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쪽으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두껍게 눈에 잘 띄도록 2.5까지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바꿀까? 꼭 영상을 찍을 때 뭐가 이렇게 자꾸 띠링띠링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 이런 완전 겹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특별할 색깔이 없네요. 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평행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그냥 하얀 종이에 선 2개를 그었다라고 하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얘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올 건데 아이고 괜히 저장하기를 눌렀네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일치하는 경우 쓰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표준형으로 표현된 경우 y는 이라고 해서 함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행이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은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일단 1차 방정식을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표현으로 하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기 때문에 m은 같고 n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울기,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y절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관계를 이동하면 이 보라색 직선을 이동하면 주황색 직선이 되는 거고 주황색 직선을 이동하면 보라색 직선이 되는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하면 y축 또는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왔다 갔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둘 다 같다. 둘 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모두 같다.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다. 같은 거. 그래서 둘 다 서로 같다. 라고 하고 한 점에서 교차하는 거는 y절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y절편 당연히 다르겠죠. 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y절편 같은 경우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냐? y절편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교점이 y절편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y절편으로 따지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점에서 교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기울기만 따지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막 두 직선 알려주고 뭐 m이랑 m' 같다만 하면 안 되고 같고 얘는 다르다. 또는 둘 다 같다. 또는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건으로 준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에 일반형은 는0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두 직선을 줬어요. 위치 관계는 이 그림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쓰지 않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형은 표준 형태로 먼저 변형을 합니다. 변형하는 것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다 여기 앉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할 때는 똑같아요.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고 여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리고 여기는 y절편이 다르다. 여기는 기울기가 다르다. 여기 안 했네요. 기울기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건데 왜 빨간색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말로 표현한 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위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걸로 비교하는 거가 아니고 얘로 비교를 이렇게 바꾼다면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써 있냐라고 한다면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좀 계산하기 쉽게. 파악이 빨리 되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기울기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얘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 표준형으로 쓴 거랑. 왜냐하면 표준형으로 바꾼 거니까. 근데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조금 써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가 있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위치관계 할 때 개수의 b를 비교한다 라고 연립방정식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일반형 그대로 표현했을 때는 이 개수의 b만 보면 돼요.
y절편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C 부분이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A로 나눈 게 정확하게 따지면 y절편인데. 근데 A나 B는 이 식에서 A 자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 C의 영향만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쟀을 때, 비교했을 때 뒤에 부분이 다르면 평행하는구나.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는 모든 B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교차하는 경우는 C는 제외하고 A랑 B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C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A랑 B의 비율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직인 경우를 볼 거예요. 수직인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한 점에서 교차하는 경우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교차하는 거에서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쉬운. 기울기가 1인,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y는 x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아요. 그죠? 원점에서 만나겠죠. 둘 다 y절편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보면 이거 중학교 2학년이면 모르겠는데 중3을 이미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면 자, 요 길이와 요 가로 길이와 요 세로 길이를 볼 거예요. 자, 가로 대 세로가 1대1이겠죠. 왜? y랑 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는 x 값이 될 거고, 이 세로는 y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이 x에서 쭉 올라가서 이 점에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수직일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염색으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죠? 길이가 같고 90도니까. 그러면 여기 각도와 이쪽 각도가 같다는 거네요. 각각 45도씩.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도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는 x축이 있고 y축이 이번엔 밑으로 가겠죠. 근데 마이너스 y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이잖아요. 그럼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는 같아요. 방향이 반대죠. 그럼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가 각각 45도씩. 그러면 위에도 45도, 밑에도 45도 하기 때문에 여기 각도는 직각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90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가 90도인데 그때 기울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1과 1이었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저 두 값을 곱하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곱하기는 기호는 안 써도 돼요.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기울기의 곱이 1이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인 경우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별표 찾기가 힘드니까 하나를 새로 그릴게요. 별표 짠. 그래서 눈 라인에
색깔은 빨갛게 하고, 그림자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1.2. 1.2. 작네. 이렇게 줄게요.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인 거고, 일반형인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겠죠.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저기는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거예요. 둘 다 c가 0이기 때문에 뭐 c 값은 0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꾸기 전에 뭐만 비교한다면 된다고요? 개수의 비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요. 개수의 비를 비교해 봅시다. 개수의 비를 비교해 보면 1분의 1. 그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인데 얘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일분의 마이너스 1. 일단 그건 맞네요. 두 개의 비가 이거가 뭐냐면 얘가 제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y 프라임. 이 얘기예요. 여기의 개수, x의 개수, x 프라임의 개수 분의 x의 개수가 y 프라임 분의 y의 개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의 곱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기울기의 곱이 저거라고 했기 때문에 밥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한 소리는 밥하는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 되려면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반형이 돼 있든 표준형이 돼 있든 어쨌든지 간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줍니다. 이제 수직이란 말을 안 써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IN2 직선이 수직이구나 라는 조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벌써 20분이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조금 새로운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따가 말을 쓸게요. 자, 일단 두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 L'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점이 p예요. x0, s0, y0 이렇게 0이에요. 근데 이거 방정식의 형태잖아요. 일반형으로 지금 쓴 거잖아요. 일반형으로 쓰고 교점이 있어요. 그 말은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p다라는 말이에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입니다. 해가 p다라는 말이에요.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데리고 올 거예요. 두 개수의 비가 서로 다르다. c를 제외한. 이고 해는 한 쌍이란 뜻입니다.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얘를 또 데려야겠네요.
자,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경우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이 된 경우예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위에 식에다가 위에 식에다가 뭘 하죠? 위에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기를 할 겁니다. 곱하기 n. 그리고 밑에 식에도 적당한 수를 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당한 수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적당한 수를 왜 곱해요? 소거하려고 곱하죠. 소거법을 사용하기 위해 곱합니다. 소거법을 사용하기 위해 적당한 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더하기를 한다고 해도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m이랑 n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보통 정수를 맞추는데 양의 정수, 인의 정수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일직선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a라는 식이 나와요. 이 a라는 식에서 첫 번째 m이 0이 아니다. 그리고 n이 0이다 라고 했어요. n이 0이라고 하면 n이 0인 경우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이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m이 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그죠? 둘 다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여기서 소거되는 게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직선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직선을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 새로운 직선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둘 다 0이 아닌 걸로 찾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얘 보면 지금 m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두 개의 m과 n 두 개의 값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나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양변을 m으로 a라는 식에서 곱하기 양변을 n분의 1이라고 할 거예요. 여긴 0이니까 뭐 곱하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곱하기 n분의 1을 할 겁니다. 라는 말은 이 양변을 m으로 나누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0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얘만 k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얘만 어차피 숫자니까 k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나는 그 새로운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놓고 구하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를 할 건데 이거 원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